네, 여러분 요즘 더운 날씨에 아주 고생 많으시죠? 저 혼자만 선선한 휴양지에 내려와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은 화요일 오전 6시쯤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문기자 되기 전에 사실은 학교 선생님을 했었습니다. 경기고등학교에서 불어 선생님 했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제 제자입니다. 그때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실 분위기는 3월 달에 잡아라. 3월 한 달에는 호랑이 선생님이 되라. 뭐 그런 뜻이죠. 3월이 지나가면 아이들한테 만만하게 보여서 그 다음에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대통령들은 되게 집권 초기에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5만 곳에서 집중포화가 쏟아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뭐 야당은 야당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뭐 지지율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일을 꼭 해야 될 일이 있을 경우에 대통령은 선거 직전이나 임기 말이 아닌 임기 초에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왜? 국회의원 선거가 2년이나 남았고 이제 대통령 새로운 정권 출범한 지 2달도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그 위원회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70%를 없앤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탈원전 폐기를 공식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18기까지 줄이려던, 문재인 정권에서 18기까지 줄이려던 원자력 발전소를 최소한 28기까지 늘린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어제 오늘 그 뭐 대통령이 이른바 출근길에 그 1층의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도어 스태핑,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지적하더군요.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의 질의응답 정제되지 않은 게 많다. 뭐 말실수가 있는 것 같다. 뭐 좀 횟수를 줄여라.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어 스태핑 줄이라는 사람들. 대통령이 일주일에 3번, 4번씩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하고 있는 그 장면, 그 없애라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청와대 구중심자로 다시 돌아가라, 그런 뜻입니까? 용산시대 그만 끝내고 청와대로 다시 돌아갈까요? 북악산 청와대로 다시 돌아갈까요? 그 구중심자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우리가 애를 썼는데요. 이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반대와 시련을 이겨내야 했는데요. 그래서 은둔형, 혼밥 먹는 은둔형 대통령으로 돌아가라고요? 지금 그거 주장하고 싶습니까? 신문기자들의 큰 맹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논설위원들. 가면 간다고 뭐라 그러고, 안 가면 안 간다고 뭐라 그러고. 원래는 언론의 기본 속성이 비판하는 데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언론 자체가 왔다리 갔다리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논설위원실에서는 어떤 사안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그 해당되는 논설들을 다 찾아봅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비판했던 것을 지금 옹호한다든지, 과거에 옹호했던 것을 지금 비판한다든지, 어떤 상황 조건의 변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말이 없으면 말이 없다고 비판하고, 대통령이 말을 한다고 비판하고,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묻고 싶습니다. 정제된 발언, 정무적인 판단이 탁월한 발언, 지지율을 의식한 발언, 포퓰리스트의 발언, 그런 대통령을 원했다면 이재명 의원 뽑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재명 의원의 그러한 말솜씨는 탁월하지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낫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청산유수처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여기다 붙이면 여기 이 말 되고 저기다 붙이면 저 말 되고 그런 정무적 감각과 끊임없이 지지율을 의식하고 이게 도대체 구렁이가 담을 넘는 건지 마는 건지 넘으려다가 하다 마는 건지 그러한 대통령을 원했다면 다른 대통령 후보를 뽑았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뽑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데에는 지지율이나 정무적 판단 말고 그건 다 쓸어내버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 일을 해달라. 여의도식 협잡 말고 공정과 상식만 믿고 가달라. 그러려고 대통령 뽑은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을 열게 한 거 아닙니까? 이 송열 공정거래위원장, 박순애 교육부총리, 김승희 복지부 장관 이제 이 세 사람을 묶어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건 인사가 부실 검증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 정권에 훌륭한 장관이 있었습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오늘 아침에 모든 신문들이 뭐 따따붙다 이렇게 시비를 붙던데요.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앞선 정권의 고위공직자들, 장관들, 구린 부분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아니 그 이전에 검사로서, 그리고 검찰총장으로서 앞선 정권의 장관들, 고위공직자들 똥구멍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이상한 장관들, 그 장관들의 온갖 협잡질에 그 피해를 몸소 겪었던 사람입니다. 봉고파직을 몇 번이나 당했습니까?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라. 윤석열 대통령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전 정권에 훌륭한 장관이 있었습니까? 조국 법무장관, 추미애 법무장관. 그 시절을 겪어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박순애 교육부총리한테는 이제 음주운전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지요.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서 소신껏 잘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인사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거냐?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시원하게 대답했어요. 그렇다! 그렇다. 뭐 인사위원회가 잘 하도록 앞으로는 제가 잘 독려를 하고 체근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무적 감각이 있는 대통령들은 아마 그리 대답할 겁니다. 아, 네, 청와대 인사위원회 그리고 인사 뭐 담당 실장하고 앞으로 잘 상의해서 청와대에서 그 검증에 뭐 부실한 점이 없도록 앞으로는 잘 제가 독려하고 지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화법은 그것이 아니라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느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더군요. 여야가 50보 100보다. 서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부끄럽다. 이제 그러면서 다소 완화된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집권여당의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더군요. 그 도어 스태핑하고 관련해서. 그런데 저는 이 박 대변인이 전체적인 커다란 변화를 보지 못하고 그냥 작은 나무만 보고 또는 야당의 비판과 공격에 대해서 뭐 우리도 그렇게 일부분 인정한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변화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그러니까 앞선 문재인 정권과 이제 새로 출범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무엇이 달라지고 있고 그것을 집권 여당의 대변인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지. 구중심처에서 포퓰리스트이면서도 동시에 혼밥을 먹는
그런 왕따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시대로부터 훨훨 벗어나서 다소 거친 말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대통령의 속마음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100% 전달이 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100% 들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로 이행해가는 그런 지점에 와 있다는 이 커다란 변화의 시점을 대변인은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아직 휴양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시는 곳에서도 모쪼록 시원하고 건강한 생활 이어가시기 빌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